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전 시간에 배웠던 모션 캡처 컨트롤러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리그 사용법뿐만 아니라 Y 작품 애니메이션에 어떻게 실제로 적용이 되었는지 알아보고 또한 마블러스 시뮬레이션 포즈까지 준비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모션 캡처 데이터를 제가 공유해 드렸는데 이 부분을 한번 가지고 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샷에 사용되었는데요. 이게 250번 샷입니다. 보시면은 이 샷에 들어갔던 애니메이션으로 이렇게 실험실에서 패널을 조작하고 라이트를 켜는 부분, 요 부분이 되겠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적용을 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60프레임 레이트로 이 작업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D를 누르시면은 프로젝트 창에서 60프레임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24프레임으로 작업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 모션 캡처 데이터도 24로 한번 바꿔주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프로젝트 창을 24로 바꿔주고 나서 캐릭터의 애니메이션을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눌러서 다 잡아주고 그리고 펑션에서 베이크 오브젝을 통해서 24프레임으로 다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훨씬 더 많은 프레임으로 제작이 되었기 때문에 24프레임으로 바꿔도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고요. 일단은 이 작업이 되고 나면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카피가 생기게 되는데 이 위에 부분은 지워주고 카피를 없애주고 이 부분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모캡 데이터처럼 이것도 첫 번째 포즈는 T 포즈로 시작을 해서 이렇게 변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는 모캡 데이터를 써도 보통 상관이 없겠지만 저희 작업에서는 마블러스 시뮬레이션이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에 만약에 마블러스 시뮬레이션이 0프레임에서 이렇게 되어 있다가 갑자기 1프레임에 엄청나게 많이 변하는 그런 애니메이션이 되게 된다면 옷이 찢어지거나 시뮬레이션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방지해 주기 위해서 일단 이 모션 캡처 데이터를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한 30프레임 정도 이렇게 첫 번째 프레임을 밀어줬고요. 컨트롤 A를 눌러서 다 선택한 다음에 30프레임을 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밀어주고 나서 이 부분으로 우리가 작업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은 이 부분을 한번 캐릭터에 적용을 시켜 볼 건데 똑같은 캐릭터에 적용을 시키지 않고 여러분들만의 캐릭터를 만들었다는 가정하에 한번 비율이 다른 모션 캡처 이 캐릭터를 가지고 와서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전 시간에 배운 것처럼 모션 캡처를 여기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적용을 시켜줄 수가 있겠는데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겠지만 제가 한 번 더 보여드리면 여기 리깅 태그에 들어가셔가지고 캐릭터 데피니션을 눌러주고 여기서 오픈 매니저 그리고 익스트랙 스켈레톤을 해주신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면 됐죠. 근데 지금 드래그를 안 하고 보통은 이렇게 0프레임에 제대로 위치가 잡혀 있을 때 하면은 훨씬 더 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보니까 왜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된 이유가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캐릭터의 위치가 너무 바깥으로 많이 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캐릭터를 가끔 그런 오류가 생길 때에는 이렇게 캐릭터를 가운데다가 놓고 그 다음에 한번 다시 적용을 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캐릭터가 문제없이 이렇게 잘 적용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여러분도 이런 부분을 하다가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면은 이 널의 위치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부터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쉽게 우리가 또 이렇게 캐릭터를 애니메이션을 적용을 시켜봤는데 보시는 것처럼 약간 이렇게 비율이 다르고 팔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 다른 위치에 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야 우리가 아주 쉽게 포지션을 이동을 해가지고 적용을 시켜줄 수가 있겠죠.
여기 컨트롤러 부분에서 제가 저번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을 안 드렸기 때문에 한번 컨트롤러를 조금 더 진행을 하기 전에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모션 캡처 데이터는 조금 보기 힘들 수가 있으니까 비지빌리티를 한번 꺼줬고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몇 개 없습니다. 사실 IK라는 게 있는데 IK로 이 팔, 다리 부분이 조작이 되기 때문에 아주 쉽게 하나의 포인트만 움직여도 우리가 관절들을 원하는 위치로 이렇게 옮겨줄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뒤에 팔꿈치의 위치가 바꿔줘야 된다 그러면 여기 뒤에 있는 컨트롤러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끝에 있는 컨트롤러에서는 이렇게 IK와 FK를 바꿔줄 수 있는 부분도 있겠는데 FK는 여러분들이 이 관절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로테이션을 돌려서 포지션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렵게 됩니다. 물론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IK로 거의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K는 이렇게 끝에 있는 관절만 잡아서 우리가 캐릭터를 조금 더 손쉽게 움직여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 허리가 만약에 이렇게 움직인다고 했을 때, 자,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서는 만약에 캐릭터가 공중에 떠서 날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쫙 날아가고 있는데 이 IK까지 애니메이션을 날아가는 거에 맞춰서 해주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IK를 쓰는 게 아니라 여기 뒤에 있는 거를 한번 잡아볼게요. 여기서는 FK로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면은 보시는 것처럼 캐릭터가 날아가는 모습을 할 때 슝 하고 날아갈 때 이 가운데 있는 허리만 잡고 움직여 주더라도 이렇게 다리가 따라오기 때문에 쉽게 더 애니메이션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IK에서 FK로 애니메이션을 주면서 바꿔주는 부분도 캐릭터 애니메이션 할 때는 가끔씩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저희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움직이는 부분도 없고, 그리고 베이스로는 모션 캡처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모션 캡처에 있는 이 포지션을 잘 따라가기만 하면 되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애니메이션을 조금만 바꿔주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보통 IK를 사용을 해서 모캡 데이터를 사용을 하고 추가적으로 약간만 포지션이나 로테이션을 바꿔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모션 캡처 데이터를 여기다가 적용을 시키고 컨트롤 리깅까지 어떤 식으로 컨트롤을 바꿀 수 있는지 알아봤고요. 허리 같은 경우에도 뭐 간단하게 로테이션으로 이렇게 바꿔줄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 더 자세하게는 여러분들이 이 컨트롤 리그를 한 개씩 만져보면서 직접 움직여 보면서 어떤 식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한번 더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어쨌든 IK와 FK가 있는데 우리 수업에서는 IK를 주로 이용을 해서 작업을 했고 추가적인 포지션만 움직여주면서 캐릭터 애니메이션을 수정을 해줬다라는 부분을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손 애니메이션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손 애니메이션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캡 데이터 중에 손 애니메이션이 없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손쉽게 이렇게 손가락을 구부리고 피는 부분도 할 수 있다는 거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핸드 컨트롤 위에 있는 부분을 잡아서 하는 방법도 있겠고 여러분들이 직접 이 컨트롤러를 하나씩 잡아서 해주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캐릭터를 한번 실제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류님이 나중에 이제 수업을 할 때 이 샷에서 다양한 텍스처나 라이팅 방법들 그런 것들을 보여드릴 텐데 제가 이게 사실 실제로 그류님한테 넘겨드렸던 모션 캡처 파일입니다. 그래서 캐릭터 애니메이션이 돼 있는 것까지 해가지고 넘겨드렸고 이 의자 애니메이션까지 제가 해가지고 넘겨드렸는데 한번 이 과정을 어떻게 했는지 캐릭터를 불러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캐릭터를 없애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캐릭터를 한번 불러오겠는데요. 조금 더 쉽게 볼 수 있기 위해서 유저 캐릭터라고 일단은 이름을 지어주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사용할 캐릭터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C, 그 다음에 컨트롤 V를 해가지고 여기에 넣어줘 봤는데요. 제가 실제로 그루님의 씬에 이렇게 넣었을 때 캐릭터가 전체적으로 좀 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룹을 묶어가지고 이 씬에서만 사이즈를 조금 더 작게 해줘서 여기 전체적으로 작업해 놓은 이 씬에 맞게 들어갈 수 있도록 변경을 시켜줬습니다. 왜냐면은 이 부분이 사실 캐릭터에 맞춰서 이미 작업해 놓은 다른 부분들을 다 바꾸기에는 힘든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모캡 데이터를 이렇게 바로 불러와서 한번 보게 되면은 일단은 위치가 맞지를 않죠. 위치를 맞춰주는 작업부터 하겠는데 이렇게 90도를 돌려주고 모캡을 실제로 찍을 때도 각도가 완전히 맞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위치 조정이 필요했고요. 전체 그룹을 가지고 움직여 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조금 더 뒤로 해보고 다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애니메이션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가운데 쪽으로 쉽게 밀어놔서 뒤에서 볼 때는 신경이 안 쓰이도록 저는 작업을 했었고요. 그렇지만 지금 캐릭터 비율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조금 고쳐봤고요. 그리고 한번 재생을 하게 되면은 팔이나 이런 위치들이 맞지 않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쉽게 고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물론 아주 쉽게 이런 패널들을 위치를 변경을 시킬 수도 있겠죠. 이 모캡에 맞춰서.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션 캡처에 애니메이션 수정이 필요하다면 어떤 식으로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런 모션 캡처를 할 때 저는 보통 애니메이션은 오토 모드로 하는 게 편하더라고요. 집중하시고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한번 이런 작업을 할 때는 일단 카메라를 이렇게 두고 카메라가 보는 실제 뷰가 뭐 예를 들어서 이 정도다. 여기서 보는 뷰고 여기서 실제로 작업을 하면 더 편하겠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투 패널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재생을 해서 보게 되면은 자 여기서 손이 많이 겹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 애니메이션에서 일단 팔이 출발하기 전에 키를 한번 찍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팔이 딱 도착할 때 FG를 이용을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한 프레임씩 볼 수가 있고요. 팔이 쫙 뻗어서 멈췄을 때 이 순간의 위치를 바꿔줘야 되는 건데 W를 통해서 이렇게 글로벌로 바꿔주고 살짝 밀어주면은 아주 쉽게 애니메이션이 적용이 되겠죠. 여기서는 리니어로 들어갔는데 T9을 눌러서 이렇게 소프트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바꿔줬고요. 그래서 다시 재생을 해보면 자 이렇게 손 위치가 아까처럼 되지 않고 이쪽에서 봤을 때 제대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카메라 위치가 중요한 게 이 캐릭터 애니메이션 하다 보면 솔직히 아주 작은 그런 오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를 다 잡다 보면은 시간이 진짜 끝도 없이 걸리죠.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핸드폰 광고 같은 경우에는 축을 한 개만 잡아서 애니메이션 하면 끝인데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애니메이션 할 게 너무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디테일들을 카메라에 보이는 위치 안에서 해주는 게 상당히 시간을 절약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식으로 끝점으로 애니메이션 해주고 여기서는 전체적으로 조금 더 높아야겠네요. 살짝 높은 다음에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 높이 갔다가
한번 찍고 아래 거 한 번 더 만지고 조금 더 높아야겠네요. 약간만 더 높게 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지고 그다음에 내리고 여기서는 살짝만 빼주고 손가락은 조금 접어주는 게 좋을 수도 있겠네요. 여기서 아까 만들었던 핸드 컨트롤에서 추가적으로 손가락을 조금 더 접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분들을 조금만 더 접어줘서 겹치지 않도록 이렇게 바꿔주도록 했고요. 그리고 인덱스, 검지 같은 경우에는 살짝만 더 펴가지고 찍는 모습이 더 보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쉽게 애니메이션을 해준 다음에 다시 이렇게 돌아올 때는 이쪽 위치가 마음에 들면은 그대로 써도 되겠지만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와야 된다고 한다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오도록 바꿔줬고요. 조금 더 부드럽게 되도록 T9을 눌러줘서 적용을 시켜줬고요. 재생을 해보면 자 이렇게 아까처럼 패널을 넘어가지 않고 애니메이션이 들어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옆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패널 이렇게 터치하는 순간이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패널 같은 경우에는 애니메이션 할 때 사실 이게 정확하게 여기에다가 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모캡 촬영을 할 때 옆에 패널 같은 거를 살짝 두기는 했지만 위치나 이런 것들이 다 맞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애니메이션을 고쳐줬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보면은 위치가 조금 안 맞았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멀리 있었거든요. 이럴 때에는 중간에서 컷을 거의 여기서 쳤어요. 그래서 보면은 컷을 살짝 가기 전에 치고 여기로 왔기 때문에 이럴 때 전체의 캐릭터의 애니메이션 위치를 살짝 옮겨주고 그 다음에 클로즈업으로 잡아서 위치를 조금 더 변경시켜 줬습니다. 실제 촬영장에서도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위치를 샷마다 조금씩 오브젝트나 캐릭터를 변경시켜 주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일단은 한번 다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면 여기서 이렇게 누를 때 위치들이 지금은 다 안 맞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아주 쉽게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도 손이 출발할 때 키를 찍어주고요. 오토키를 저는 제품 광고에서는 거의 쓰지 않지만 캐릭터에서는 써주는 게 훨씬 편하더라고요. 일단은 컨트롤을 해야 될 부분이 되게 많고 이렇게 모션 캡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디테일하게 애니메이션을 하나하나 다 잡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우리가 추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오토로 잡아주는 것도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닿는 순간에 우리가 애니메이션을 뻗어줬기 때문에 여기에 정확한 위치로 가져다 놓을 수가 있겠죠. 이거 같은 경우에도 손을 조금 구부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여러분들이 손 리깅 같은 경우에 조금씩 위치가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한두 개를 잡아서 여기에 위치나 로테이션을 조금 맞춰주는 작업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손가락 엄지가 조금 막 겹쳐 있고 이렇게 마음에 안 들면은 이거를 살짝 이렇게 빼주고 붙여주는 작업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조금 원하시는 대로 고쳐주면은 훨씬 더 이쁜 손가락의 모양이 여러분의 캐릭터에서도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은 한번 지금 찍었고 다시 뺐다가 이렇게 올리는데 지금 내릴 때 너무 많이 내렸죠. 여기서 찍을 때 다시 위치를 좀 정확하게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찍고 찍는 거를 이런 식으로 지금 오토키를
넣어놨기 때문에 일단은 위치만 변경하게 되면은 키가 먹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 둘 할 때 여기서도 FG 눌러서 두 번째 여기서 여기 위치가 아니라 이쯤 가도록 해볼게요. 그렇게 된다면 찍고 그 다음에 찍고 요 부분이 아주 쉽게 애니메이션이 됐고요. 여기서도 부드럽게 해주기 위해서 저는 T9으로 해주겠습니다. 빨리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거의 상관이 없죠. 하나, 둘, 셋.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다른 부분들도 마지막에 이 올라가는 부분, 캡슐 잡는 부분 이런 데의 위치가 중요하게 될 텐데 찍고 이렇게 갈 때 여기서도 마찬가지겠죠? 키를 한번 찍어주고 잡는 위치를 변경을 이런 식으로 해서 정확하게 위치에 잡을 수 있도록 바꿔줬습니다. 근데 지금 캐릭터가 팔이 조금 짧아서 힘들어하고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작업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를 조금 당겨줬습니다. 사실 이렇게 팔이 너무 펴지지 않고 약간 자연스럽게 펴질 수 있도록 바꿔줬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거리를 조금 바꿔가지고 고쳐줬었고요. 위에다가 위에 나온다고 가정을 해보고 한번 제가 원본을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누르는 순간에 위치를 바꾸고 잡을 때 위치를 또 바꿔줘서 정확한 위치에 잡을 수 있도록 바꿔줬던 겁니다. 제가 물론 이 캐릭터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더 자세히 해드리고 싶긴 하지만 사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한 30분 애니메이션의 어떤 부분이 중요하게 변경이 되었고 적용이 되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핵심적으로 알려드리기 위해서 완전 디테일하게 다 고친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간단하게 애니메이션을 진행해 봤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기서는 한번 지오메트리 온리로 해가지고 보도록 할 텐데요. 그래서 앞에부터 한번 보면은 여기 위치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돌릴 때 이때 컷을 치는 거죠. 그 다음에 위치를 조금 바꿔줘가지고 누르는 위치가 제대로 맞도록 또 이렇게 해줬고요. 그래서 모션 캡처를 어느 정도 보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계획을 해가지고 실제로 패널이나 어떤 물체를 둔 다음에 이렇게 찍으시고 물론 여기 위치가 정확하게 맞지 않겠지만 손쉽게 애니메이션 키프레임 몇 개만 가지고도 이렇게 애니메이션 씬 안에 수정을 통해서 정확한 위치에 바꿔줄 수 있는 부분까지 알려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알려드릴 팁이 있는데요. 바로 의자 애니메이션입니다. 여러분들이 작업을 한번 보셨을 때 여기 의자 애니메이션이 캐릭터의 움직임과 함께 아주 자연스럽게 같이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아주 빠르게 제작이 되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바로 키는 모션 캡처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을 해서 적용을 시킨 건데 이 부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자 같은 경우에 일단은 요 모션 캡처 데이터를 하나 더 복사를 해줬습니다. 힙을 전체를 복사를 해줬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부분은 필요가 없고요. 이 가운데 있는 힙의 데이터 값을 이용을 해가지고 애니메이션을 했는데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큐브를 여기 안에다가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지빌리티를 켜고 한번 큐브로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 힙 애니메이션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상당히 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대로 사용을 해가지고 이 의자 애니메이션에 적용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처음 30프레임으로 가서 여기부터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 이 부분이 의자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제가 일단 쉽게 축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큐브로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큐브가 이렇게 힙을 중심으로 두고 움직인다고 했을 때는 보시는 것처럼 의자가 너무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필요 없는 축들은 제거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번 힙 애니메이션, 요거를 그냥 채워라고 바꿔줘 볼게요. 여기서 우리가 필요 없는 애니메이션은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캐릭터가 앞으로 갈 때 이렇게 의자까지 앞으로 갈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이게 이 로테이션의 피치 방향이 되겠는데 요 애니메이션은 우리가 그럼 필요가 없다. 아니면은 거의 안 써도 되겠다고 한다면 로테이션의 P 요 부분을 전체를 선택을 하고 R을 눌러줍니다. 이 부분을 선택을 한 다음에 이 부분을 그냥 이렇게 쫙 줄여줄 거예요. Shift를 누르고 이 부분이 거의 0에 가깝게 되도록 한번 줄여주겠습니다. 비율을 이렇게 줄여주게 되면은 원하는 각도에서 살짝 움직이지만 아까처럼 앞뒤로 엄청 움직이지는 않게 되겠죠. 그리고 의자가 가운데 축이 있다고 할 때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 뱅킹 B 부분도 거의 애니메이션이 많이는 안 될 겁니다. 이 부분도 똑같이 R을 눌러줘서 이렇게 영역을 선택을 해준 다음에 자 이렇게 한번 줄여주고 가운데를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0프레임을 맞춰주고 아주 살짝 움직이지만 거의 많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자연스럽게 의자 애니메이션에 맞춰졌고요.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쉽게 편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큐브 대신에 의자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의자를 여기 드래그를 해서 넣어주고 큐브는 지워보도록 할게요. 그랬을 때 의자가 잘 따라오면서 움직이는 게 보여지겠죠. 여기 옆에 이렇게 돌 때 로테이션 또한 뭐 조금 더 줄여주고 싶다고 한다면 H 요 부분까지 조금만 여기는 그래도 같이 도는 부분이니까 살짝만 줄여주시면은 더욱더 자연스럽게 애니메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생을 해보면 캐릭터에 맞춰서 로테이션이 자연스럽게 되는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모캡 데이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또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 뭔가 몸에 부착이 되어 있다던가 그럴 경우에 이런 식으로 모캡 데이터를 간단하게 수정을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사용을 한다면 이런 디테일한 의자 애니메이션도 아주 빠르게 만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컨트롤 리그 사용법을 알아봤고요. 또한 Y 작품의 애니메이션을 어떻게 응용해서 사용을 했는지 직접 샷에서 제가 애니메이션을 수정을 하는 법을 보여드리면서 알려드렸습니다. 또한 초반부에 마블러스 시뮬레이션을 위해서 캐릭터 앞에 모션 캡처 데이터 자체를 한 30프레임 정도 늘려줬는데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 놓으시면은 앞으로 작업을 하실 때 캐릭터 시뮬레이션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쉽게 시뮬레이션을 자연스럽게 얻으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션 캡처 애니메이션 응용을 오늘 이렇게 맞춰 보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과제를 하게 될 때는 제가 모션 캡처를 준비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그 모션 캡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캐릭터를 적용을 시켜서 새로운 여러분들만의 환경을 만들고 디자인을 해서 작업을 하게 되실 텐데 그렇게 하게 되실 때 그런 포지션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마 캐릭터가 어느 정도 조정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늘 배웠던 것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고쳐보시고 여러분들만의 정말 재미있는 캐릭터 애니메이션을 더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모션 캡처 애니메이션 응용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